2025 나눔 캠페인 상금 모금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모금액이 지난해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아져 온정의 마음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22개월 만에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민 생활 만족도는 큰 폭으로 떨어져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부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검찰은 산부인과 의사 공모 여부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 어묵 제품의 영양 성분과 안전성을 조사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함유돼 있었는데 국물과 같이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크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새해 한파와 불황이 이어지면서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가 걱정입니다. 다행히 각계각층에서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다만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액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데 이제 모금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경기 불황 속 성금 모금 행렬이 줄고 있다는 소식에 각급 기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와 한시중은행은 경로당 등 취약계층을 위해 청주시에 설맞이 떡국떡 5만 명분을 전달했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빠진 농민을 돕자는 뜻도 담겼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생각을 하고요. 소외된 분들하고 돌아오는 그 설날에 행복한 설을 맞기 위해서 떡국떡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기부보다 더 값진 온정도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70대 할머니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를 통해 저축한 1,000만 원을 청주시에 기부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꼬박 3년을 모은 정성이 깃든 성금입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주변에 따뜻한 돌봄을 받은 보답의 뜻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큰 기부를 해주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답지한 이번 겨울 기부액은 93억 원으로 1년 전에 6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의 고액 기부로 예상 밖의 성금이 거쳤지만 올해는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배분해 줄 곳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설 전에 많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은 감사히 받고. 충북 공동모금회는 설 명절이 있는 만큼 사실상 모금 기간이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며 모금 행렬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22개월 만에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충청북도는 김 지사의 혁신 정책이 인정받은 결과라는 해석을 내놨지만 도민들의 생활 만족도는 되레 떨어졌다는 점에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단체장들에 대한 직무수행평가에서 김영환 지사는 44%의 긍정평가를 얻었습니다. 전국 17명의 단체장들 중 9위에 해당합니다. 김 지사의 직무수행평가가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건 지난 2013년 2월 이후 22개월 만입니다. 충북도는 김 지사의 일하는 바포와 도시농부, 의료비 후불제 등 혁신 정책이 도민들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최근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를 비판해오고 있습니다. 강경 보수 측에선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평가 순위가 높아지는 것은 개별적으로는 김영환 지사가 충청광역연합의 연합장이 된 것과 더불어 최근 보수 진영의 결집 현상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난달 전국 4위를 기록한 충북 주민 생활 만족도는 이번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충북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답변이 가장 높았고 이어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전국 교육감들에 대한 직무수행평가에서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달보다 0.6%포인트 높아진 46.8%의 긍정평가를 기록하며 전국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 사이, 12월 28일부터 31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3,6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이미전화 걸기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0.8%포인트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부모는 혐의를 인정했는데 산모는 자신의 아버지가 장애가 있었던 만큼 고통이 대물림되는 것이 싫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갓난아이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양팔에 장애가 있는 신생아가 스스로 몸을 뒤집었다는 부모의 진술을 수상히 여겼고 압수수색 끝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장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결국 30대 산모는 구속 기소, 남편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줄곧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산모는 아버지가 선천적 장애가 있어 얼마나 힘든지 보고 자랐다며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 범행 동기를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60대 산부인과 의사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에 대해 부모가 항의하자 의사가 CCTV가 없는 방을 알려주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아기가 곧바로 숨지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범행 날짜까지 조율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사에 대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하면 어묵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어묵에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함유돼 있어 특히 국물과 같이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이면 떠오르는 따끈한 어묵.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어묵 12개 제품의 영양 성분과 안전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어묵 100g, 즉 사각 어묵 두세 장에서 689mg에서 최대 983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각 어묵 몇 장만 먹어도 성인 한 끼 나트륨 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100사각 어묵의 나트륨 함량이 983mg으로 가장 높았고 국탕 종합이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국물과 함께 먹을 경우 나트륨 섭취량은 더욱 늘어납니다. 국물용 스프 1개의 나트륨 함량은 평균 1944mg으로 어묵과 국물을 같이 먹으면 1일 나트륨 기준치를 크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스프 1개에 3000mg이 넘는 나트륨이 함유돼 있었습니다. 어묵탕 섭취 시에는 어묵과 국물 스프를 모두 먹으면 라면만큼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으니 국물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림이나 볶음 요리에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 양념을 사용할 경우 나트륨 함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어묵을 끓는 물에 30초가량 데치면 10%가량의 나트륨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남해안 양식 어가가 이번엔 저수온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해안 저수온 예비특보 발효에 따라 참돔 등 수온 변화에 민감한 양식 어류 180만 마리를 긴급 대피시키는 등 폐사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 둔덕면 앞바다의 한 해상 참돔 양식장입니다. 최근 바다 수온이 영상 8.5도까지 떨어지면서 월동 양식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수온이 8도 아래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참돔이 먹이를 먹지 않고 7도 이하면 폐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계 수온에 달하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류를 긴급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수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을 찾아 10km 떨어진 통영 한산도 인근까지 여력이 되는 대로 어류를 옮기고 있습니다. 7도 되면은 이제 고기가 많이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장도 저 밑을 일부 고기도 옮겨 놓고 이제 그 자리가 협소해서 다 못 간 고기는 아직 남아 있는데 한 번 더 추워지면 7도 알로 떨어지면 이제 그 배사 낚인데. 저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거제 통영 곳곳에 산재에 있어 월동 지역으로 대피는 필수입니다. 현재까지 거제와 통영, 사천 지역 13개 양식어가에서 쥐치 등 저수온 취약어종 180만 마리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한 어민들의 조기 출하도 이어지면서 벌써 12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저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름철 사료 급여량보다 20분의 1 정도를 줄여서 서로 사료를 급여하고 있고 일단 어종을 다 분배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 물량에 맞게끔. 경남도는 거제에서 하동까지 5개 시군의 저수온 피해 우려 중점 관리 해역 13곳을 중심으로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상 양식장은 월동 가능 해역을 지정하여 대피를 완료하였으며 먹이 대량 조절과 사육 밀도를 낮추도록 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육상 양식장은 히트펌프, 액화산소 등 저수온 등 장비 가동 보온시설을 보강하여 지난해 여름 고수온 직격탄을 맞았던 양식어가들이 이번에는 저수온 위기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음성군 대소원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산란계 19,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돼 현재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4번째 사례가 됩니다. 고환율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충북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1,7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충북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12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1,700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꾸준히 올라 충북의 평균 판매 가격은 1,559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청렴주의보는 명절이나 휴가철 등 부패 취약 시기에 금품 수수나 이권 개입 등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해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처분을 경고하는 시책입니다. 충청북도는 각 부서별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명절을 맞아 관련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지난주 1심 재판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소방관 2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검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 예방안전과장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소방관 2명도 쌍방으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어제 청주시 오송읍의 한 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는 교통통제를 하는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시공사 현장 소장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 최근 폐렴, 독감 등 계절 질병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청주 목련공원이 오늘부터 화장로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8기였던 화장로 운영이 예비 화장로와 비상 화장로까지 모두 10기, 하루 최대 30회로 늘어납니다. 이는 3일장 장례에 맞춰 화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제천시가 외국인과 재외동포 정착 지원을 위해 출입국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천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로 체류 자격 부여, 변경, 연장 등의 한 건당 10만 원의 대행 처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근 신체 건강 못지않게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늘 소속 근로자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전문 상담센터 2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업무 협약에는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충북근로자건강센터가 참여해 교육청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문제 해결과 심리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충주에서 생산된 사과 5톤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충주시와 충북 원예농협은 오늘 충주 거점 산지 유통센터에서 선적식을 갖고 2,700만 원 규모의 프레시안 브랜드 사과를 출하했습니다. 수출용 사과는 100% 계약 재배 방식으로 미국 수출길에 오른 건 올해로 13번째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을 상담하고 치료를 담당할 마음건강증진센터 협력병원을 공모합니다. 협력병원은 오는 3월부터 정서행동 특성검사 고위험군과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역할을 하며 도교육청은 학생 병원비를 대납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각계각층의 도움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지만 올해 성금 모금액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모두가 힘든 경기 불황에 기부를 독려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힘을 보태온 도민들의 따뜻한 나눔이 올해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